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폴란드가 추진 중인 차기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 K2 전차의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폴란드는 육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구식 소련제 전차 T-72와 자국산 전차 PT-91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조달을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유럽의 차기 전차인 MGCS 프로그램 합류를 타진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한국 정부의 융자와 5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의 폴란드 직접 투자를 묶은 K2 전차의 폴란드 사양인 K2PL의 현지 생산안을 제시했고, 현지 언론은 한국의 종합 패키지 내용은 폴란드 산업의 안정적인 고용이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딱히 다른 경쟁자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K2PL이 폴란드의 차기 전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매체인 디펜스24는 지난 2일 폴란드의 울프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이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했으며, 이런 보도는 우리나라로서는 신경 쓰이는 기사입니다. 디펜스24는 울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폴란드의 군 장비 조달 부서가 말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차기 주전차 조달에 필요한 분석 및 개념화 단계는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협의에는 현지 업체 외에 현대로템과 독일의 라인메탈, 그리고 미 육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디펜스24는 미 육군이 울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울프 프로그램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24는 아마도 대만이 도입을 결정한 M1A2를 미국이 폴란드에 제안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으며, 울프 프로그램은 사실상 한국의 K2PL과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가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프 프로그램은 약 800대의 전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체 대상인 T-72와 PT-91의 합계는 600대 전후입니다. 현재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신규로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 라인 재구축을 위해 잉여분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업그레이드하여 폴란드군에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잉여분을 처분하고 생산 라인 재구축을 위해 폴란드에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한번 해산한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집트의 M1 에이브람스의 현지 생산을 허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폴란드에 같은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러시아의 행보를 불안해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안보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의 성능 비교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폴란드 경제에 대한 배려가 중시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가 제안한 종합 패키지의 제안보다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는 자국의 차기 전차로 유력한 현대로템의 제안서를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폴란드 언론에서 분석한 현대로템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대략 3단계로 나누어지며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예상되는 첫 번째 단계는 폴란드 현지화된 K2PL의 최종 버전과 세대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두 나라 간 협상을 바탕으로 한국 당국이 제공하는 다수의 자금 조달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예정된 두 번째 단계는 한국에서 K2PL의 사전 생산을 시작하고 폴란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시행하며 폴란드 내에서 양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한국에서 기술 이전으로 받은 전차 기술을 내재화하고 동시에 폴란드 육군은 새로운 전차를 인수받을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이 새로운 전차를 인수받고 전투 준비를 마치면 T-72와 PT-91 전차는 퇴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략 2028년 이후에 계획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로운 전차의 양산 개시와 함께 폴란드 방위산업이 울프 프로그램을 인수받는 것입니다. 2단계가 되면 전차를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단계가 마무리되면 한국은 수출을 위해 설계된 차세대 전차 분야에서도 폴란드와 협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폴란드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한국 측은 계약 체결 및 K2PL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가 폴란드 측과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 기술과 같은 전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자동차 및 전기와 수소로 구동되는 대체 연료 자동차와 마지막으로 수소를 통한 에너지 생산에도 적용됩니다.
융자 부분에서도 한국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 간 협상을 바탕으로 합의된 수출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신용기관을 통해 당국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K2PL 전차의 제한은 폴란드의 조건에 최대한 맞추고 있으며 생산의 자율성과 제3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공동개발을 보장합니다. 이상이 폴란드 언론이 분석한 현대로템의 대략적인 제안서입니다. 현대로템의 제안서에는 초기에는 K2PL 전차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이후에는 폴란드의 기술 이전을 진행하여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융자 프로그램이 개발 단계부터 진행되며 울프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차세대 전차에서도 폴란드와의 협력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MGCS 합류를 거부당한 이탈리아가 차기 주력 전차의 공동 개발을 폴란드와 스페인에 제안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탈리아는 육군의 주력 전차인 C1 아리에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차기 전차가 필요하며 같은 차기 전차를 필요로 하는 나토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국제개발 프로그램 구성을 검토 중이며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폴란드와 스페인에게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제안을 받은 폴란드 국방부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는 우리는 국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주력 전차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제안한 공동 국제개발에 참여할 국가의 선택이나 워크쉐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의에 맡겨져 있어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면서 이 같은 국제 프로젝트의 성패는 규모가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되려면 최소한 23개국이 개발에 관여해 개발될 전차 도입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공동 개발한 차기 전차가 개발국이 위에서도 팔리면 폴란드 방위산업에도 혜택이 크지만 이탈리아와 폴란드 그리고 스페인의 차기 주력 전차 수요는 1000대에서 1300대 정도이며 이 중 500대에서 800대, 즉 절반 이상이 폴란드 육군의 수요로 충당될 것으로 보여 이탈리아나 스페인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구미가 당길지 모르겠으나 폴란드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자국의 수요를 다른 나라에 나눠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썩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폴란드 국방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전차의 배치를 서두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차의 공동 개발은 이해 조정에 시간이 걸려 아예 주력 전차를 신규 개발하자는 이탈리아의 제안에 흥미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정치적으로 폴란드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이탈리아가 제안한 차기 전차의 국제 공동 개발은 폴란드 육군의 수요가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제안을 폴란드 측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차를 공동 개발하여 자국의 전차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외에도 판매하려는 묘수를 냈지만 이후에는 유럽의 언론에서 이탈리아가 제안한 전차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아 아마도 폴란드가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경쟁자가 없었던 폴란드의 차기 전차 사업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한 것은 확실한 것이며 우리나라로서는 폴란드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